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가릴선, 가릴테,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가리다 그런 뜻인데요. 국어사전 오면은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선택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뭐 먹을 것도 많죠. 우리가 뭐 짜장면을 먹든 김치찌개를 뭐 설렁탕을 먹을까, 뭐 곰탕을 먹을까, 뭐 삼겹살을 먹을까, 뭐 많잖아요. 소고기를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또 옷 같은 것도 산다면은 또 어떤 색깔, 또 디자인,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하죠. 이게 색깔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필수예요. 그러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후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박, 우리 이제 여름에 수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수박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수박 고르는 법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줄무늬가 선명한 것. 그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띠면서 줄무늬가 선명하고 검은색 무늬가 배꼽이 이어지는 걸 골라야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선명해야죠. 자, 두 번째로는 꼭지가 싱싱한 거. 이렇게 꼭지가 또 싱싱해야 돼요. 꼭지가 말랐다면 너무 많이 있거나 신선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꼽 크기가 작은 것. 여기서 배꼽은 여기 이제 꼭지잖아요. 수박 꼭지의 반대편이 배꼽이에요. 그래서 배꼽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꼽이 작아야 되는데 배꼽이 이렇게 크면 안 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요. 꼭지 반대편을 보면 배꼽이에요. 이곳을 꽃이 피었던 꽃자리인데요. 배꼽이 작은 것을 고르면 수박이 고르는 법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봐요. 튕겨보면은 퍽퍽 소리가 나고 댄 소리가 나면 안 좋아요. 이렇게 튕겨가지고 팅팅 이렇게 고운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박이 맛있고 싱싱한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선택. 자, 한자 뿌리채롤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릴 선자가 있습니다. 가릴 선자는요, 5급에 있어요. 5급에 있고, 가리다라는 구구사전 의미가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내거나 뽑다, 그걸 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성 의미는 여기가 갈착자입니다. 갈착. 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자만은 뭐 없어요, 한자가. 한자가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게 뱀사자예요. 뱀사자인데 이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많다. 한자는 두 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함께 공자입니다. 함께 공. 그러니까 함께 여럿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위자는 여러 개, 여러 개, 사물을 뜻하면 여러 개고요. 또 여러 사람, 사람을 의미할 때는 또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여기서는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죠.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 후보자예요. 후보자고 여기 이제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투표자예요, 투표자. 그죠? 투표자. 그러니까 투표자가 투표 장소에 가서 여러 사람 후보자를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걸 투표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 후보자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또 자기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 사람의 공약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인간됨됨 뭐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세웠을 때 그게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거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는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졌으면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가려서 뽑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려선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 이제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그러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에 갈착자가 있죠. 가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가는 거는 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족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족자입니다. 발족자고요. 이게 발족자의 위에 보면은 여기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 근데 우리 입구가 이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건데요. 입수인 기능은 모두 입구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물건 품자 같은 거 보면은 물건에 해당되는 게 물건을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범위도 되고요. 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다리 위에는 사람 몸이 있죠. 그죠? 사람 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게 여자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이 자는 아래아자예요. 아래아자 생략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아래 그런 뜻이에요. 사람 몸 아래 맨 밑에서 사람 몸 아래가 뭐가 있어요? 발이 있죠, 발. 그 발 맨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이 있어요.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이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게 발적자예요. 자, 이렇게 사람 몸이고요. 사람 몸 맨 아래아자의 생략자니까요. 맨 아래 뒤꿈치와 발바닥이 있는 거. 그게 발이다. 그래서 발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적자가 또 이렇게도 변형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갈착자, 이거를 갈착자라고 하는 거예요. 갈착. 또 요게 책받침 옆모습 같이 생겨서 책받침 변도 됩니다. 예, 발적자는 7급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뱀사자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지금 뱀사자입니다. 뱀사. 요는 상급에 있어요. 뱀은 어때서 뱀사자냐면요. 뱀이 상체 머리하고 상체를 이렇게 반듯하게 들고, 그 다음에 밑에 꼬리하고 몸하고 꼬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튼 모양입니다. 우리 이런 코브라 이게 보면 뱀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동물원 살아있을 때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 머리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뱀 머리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반듯하게 했죠. 그 다음에 꼬리와 몸이 이렇게 또아리를 튼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튼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사자인데요. 여기서 뱀사자를 왜 썼냐면요. 그 후보자들이 우리 후보자 아까 봤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후보자의 그 상체는 반듯하게 있고 그 다음에 하체는 의자에 앉아서 구부려 앉았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뱀사자로 쓴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후보자가.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뱀사자 2개 이상 써주면 여러 명으로 많다. 그러니까 그게 후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이렇게 2개를 써줬고요. 또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자는 그래서 여러 개 또 여러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함께 공자는 또 어떻게 해서 이게 함께 공자인데요. 함께 공은 한 사람만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거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걸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 위에 요 부분이요. 요거는 가마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마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가마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8팔인데 이거는 이제 많다 그런 뜻입니다. 많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이 많이 이제 가마에 사람이 많이 있죠. 가마를 혼자 드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최소가 2명이에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이제 여짝에도 한 사람, 여짝에도 한 사람이면은 4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짝수형으로 가죠. 여짝에서 또 이게 가마가 크면은
또 여기는 뭐 네 명, 여기도 네 명이면 8명이 되죠. 여기 5명이면 여기도 5명이 이렇게 하고 10명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마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이 가마꾼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함께 드는 모습이다. 그래서 함께 공자예요. 가마를 함께 드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자만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자가 들어가는 게 지금 여러 개, 또 여러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밥사 또는 먹을 식, 그래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개죠. 왜냐면은 밥을 먹는 것이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 개 이게 반찬을 가지고 먹죠.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먹을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나 또는 어떤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반찬을 또 여러 개에다가 이렇게 국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식자니까 밥을 먹을 때 여러 개의 반찬을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반찬 찬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반찬 찬자예요. 반찬 찬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수자입니다. 선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기능 모든 걸 손수자로 써요. 손으로 쥐다, 잡다, 치다, 또 뭘 만들다, 또 뭐 이렇게 감싸다. 손으로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손으로 뭘 하는 건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전부 나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 글을 쓸 때 있잖아요. 글을 쓸 때 손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 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 쓰시는 입구가 들어가는 대부분 우리가 손으로 쓰죠. 그죠? 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손으로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글의 소재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에 대해서 쓴다든가 또는 뭐 동물에 대해서 쓴다든가 산에 대해서 쓴다든가 또 뭐 강물에 대해서 쓴다든가 뭐 태양에 대해서 쓴다 별에 대해서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소재가요. 우리가 찾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개라는 뜻은 바로 그런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갖다 손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찬자입니다. 지을 찬자예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은이죠. 말씀은이고요. 요거는 여러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칠판 앞에서 딱 이렇게 뭘 가르칠 때 물론 학생이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 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학생을 이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선자입니다. 가르칠 선자예요.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가를 택자. 자, 가를 택자는 4급에 있습니다. 4급에 있고요. 가리다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내거나 뽑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자는요. 요자는 엿볼 역자예요. 엿보다라는 것은 남 몰래 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남 몰래 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여러 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고르다, 가려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제 그 우리 수박 고르는 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틀렸는데, 3, 4, 그런데 이상하게 됐네요. 이게 순서가. 저 수박 고르는 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줄무늬가 선명한 것, 두 번째는 꼭지가 싱싱한 것, 세 번째는 배꼽이 크기가 작은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고운 소리가 나는 것.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하면은 거의 실패할 일이 없어요. 수박 고르는 데에서는요.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수박을 파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이제 수박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손으로 이제 우리가 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 봐야 되니까 손으로 튕겨서 또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둥글려 보죠. 뭐 상처가 났다든가 뭐 어디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막 굴려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게 손 숫자가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굴려보고 막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개의 수박이 있는데 여러 개의 수박이 있는데 손으로 이게 만져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또 튕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린다, 가려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게 지금 손 숫자가 있죠. 이게 지금 손 숫자인데요. 손수, 이건 7급에 있습니다. 손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마디가 세 마디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입니다. 근데 엄지손가락만 두 마디죠. 그래서 그 세 마디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손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 숫자를 또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그 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자가 있죠. 맨 밑에 여기 이게 지금 다행행자예요. 행자입니다. 다행행자고요. 요자는 그물망자도 되고요. 또 눈목자도 됩니다. 눈목자도 쓰는 경우. 여기서는 눈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물망자를 대부분 이렇게 그물망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눈목자로 또 쓰는 경우. 이렇게 써도 이렇게 돼도 이제 눈목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목자 여기서는 눈목자에 해당되고요. 다행행자는 다행이다라는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어떤 과거에 위험한 일이 했는데 지금은 살았다.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그런 운이 좋다. 그런 뜻인데요. 한자 의미가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행자가 다행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그 뭐로 썼냐면 이게 다행행자인데요. 다행행자인데 이 다행행자의 한자 모양같이 생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거예요. 이게 보면은 수원에 그 화성이 있는데요. 화성에 이게 쭉 둘러보면은 이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성에. 이게 뭐냐면 공심돈이에요. 공심돈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이게 몇 명이서 어디서 오는 건가를 이렇게 살피는 곳이에요. 저기를 살피는 곳. 이게 공심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자가 이게 다행행자 모양처럼 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자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흑토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 같고 이런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 같이 생겼다는 모양 형태가 한자가. 예, 그래서 이 다행행자로 쓰는 거는 여기서 다행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공심돈이라는 그 적을 살피는 동태를 살피는 여기저기 동태를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병사가. 그래서 이게 그 모양, 그 공심돈 건물 모양 같이 다행행자가 생겼다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쓴 거고요. 여기서 눈목자는 이제 눈으로 적의 동태를 여기 저기
사방을 이렇게 봐야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손으로 가려내다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것을 손으로 가려내다. 아까 수박같이 여기저기 많이 뭉탱이로 막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있는 그거를 갖다가 손으로 가려내다. 그래서 가를 택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이제 풀이책 뽑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뭐냐면, 이자가 지금 여자예요. 여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여자는 이제 여자만의 글자는 없어요. 근데 여자를 이제 그 풀이를 해보면은, 이 벼화자하고 쌀미자하고 혼합,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쌀미자를, 여기 점을 치는 건 쌀미자고, 요거 이렇게 이제 벼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벼와 쌀을 그러는 걸 의미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요것은 여기저기라고 그랬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벼에 해당되는 거니까, 벼에 이게 논에서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농부가 이제 벼를 이렇게 베니다. 베가지고 그거를 이제 묶어요. 다발을 묶으면은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저기 이렇게 뭉치가 있죠. 벼 다발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거를 요거에 이제 탈곡기라고 합니다. 탈곡기. 탈곡기는 이게 이제 그 벼를 갖다가 이제 이 벼 다발을 여기다가 막 쟁여놔요. 벼 다발을 쟁여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자기 손에 지을 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탈곡기다 대가지고 이게 탈곡기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탈곡기에 돌아가면 거기다 딱 대면은 이 벼가 벼 나달이 탁 떨어져요. 그럼 벼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말려서 껍질을 벗기면 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발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거를 풀어서 탈곡기에 대고 벼 나달을 탈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벼 다발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탈곡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석자입니다. 풀석자, 이거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요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농촌에 사시는 옛날 분들은 이거 다 알죠. 논에서 벼를 베가지고 묶어서 벼다발이 여기저기 있고, 예, 그거를 갖다 이제 탈곡기 옆에다 벼다발을 놓고, 자기가 조금씩은 집어서, 풀어서 집어가지고 탈곡기에다 탈곡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풀석자다 그런 거고요. 자, 이거는 또 실사자입니다. 이거는 실사자죠. 실사. 예. 실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저기입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뭐 여기도 지역이 있고, 여기도 지역이 있고, 여기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 자, 지역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로가 막 연결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도로가 연결돼 있죠. 자, 이렇게 도로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가 연결돼 실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지도 보면은요. 도로가. 예. 그래서 실처럼 여기저기 지역에 연결돼 있다. 이게 이어질 역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어질 역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마자죠. 말마.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저기예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게 여기저기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을 타고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갔죠. 그게 말을 타고 갔는데요. 그 말을 타고 가면은 이게 이 한양에서 지방으로 어떤 그 공문을 가지고 내려갈 때 역이 많이 있어요. 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말 하나 가지고 이 한양에서 이 지방 끄트머리까지 가려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말이. 말이 힘들어서 죽어요. 안 돼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 오면은 여기서 또 그 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을 이렇게 관리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고 왔던 말을 여기다 쉬게 하고요. 그 여기에 쉬고 있던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많이 있어요. 지방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먼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한 마리 가서는 힘들어서 안 돼요. 말이 힘들어서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력자예요. 그래서 역력. 그래서 말이 여기저기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좀 더 보면은요. 자, 이거는 지금 물수자입니다.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저기라고 그랬죠. 여기저기. 자, 여기저기. 이게 물이 여기저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제 땅에 이렇게 있고,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게 있어요.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지역을 이런 이 못이라고 하는데, 이런 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전국적으로 보면, 농촌에 보면은 못이 많죠. 그렇잖아요. 하나만 딱 있어요. 농촌에 가면 여기도 못이 있고 저기도 못이 있고 못이 많아요. 우리 논에 가면 뭐 이렇게 우물같이 샴을 많이 파놨습니다. 이렇게 논이라면 또 여기도 논이 있고 여기도 논이 있으면은 왜 이런 그 샴을 파놓냐면요. 가물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꼭 논에 보면은 이렇게 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그래서 논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못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수자 들어가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수자 들어간 거고요. 여기저기라는 말은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택자입니다. 예, 7급에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시골에 가보면은 이런 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가물 대비하기 위해서 파놓는 거예요. 예, 그런 못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말씀언입니다. 말씀언.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저기죠. 여기저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저기 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고유 말이 있고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각각 자기들의 말이 있죠.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각 나라마다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있죠, 말들이. 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국제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그럼 모든 나라의 말들을 알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알죠, 번역을. 그 나라 말 뜻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기록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영어 같은 것도 막 영어 단어장도 있고 막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전부 단어가 있고 거기에서 해석하는 해석문이 있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의 나라들이 각각의 그 언어들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역할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자예요. 번역할 역자.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저기, 그러죠. 여기저기 그래요. 새로 만든 건데 뭐가 여기저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방울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방울이. 방울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방울은 쇠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쇠급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방울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흔들죠. 요거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무당이 막, 여러분, 그 무당 굿 하는 거 봤죠? 그때 막 이렇게 방울을 막 흔들 때 그 방울이 하나인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흔들면 막 소리가 막 크게 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울 탁자입니다. 방울 탁.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또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